19세기 말 청나라는 아편전쟁, 태평천국에는 청불전쟁과 청일전쟁의 패배, 그리고 양무운동과 변법자강의 실패, 설상가상, 가뭄의 기근, 황하의 범람까지 아무튼 별별 일이 다 생기는 총체적 난국 종합 세트였습니다. 강희, 옹정, 걸릉의 최대 번성기가 지나고 자연스럽게 청왕조 쇠퇴기로 들어선 시기, 기다렸다는 듯 서구 열강이 침략하면서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모든 환란의 원인과 책임은 서구 열강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말리는 신우이가 더 밉다고 서구 열강과 함께 들어온 기독교, 더구나 2차 아편전쟁의 원인이 프랑스 선교사의 죽음이라 모든 환란 배후에 기독교가 있다고 인식될 정도로 기독교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기독교의 활동은 곧 침략자들의 활동과 동일시하면서 조직적인 반대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을 구교운동이라고 했는데 유교 질서를 원하는 보수적인 관료와 지방의 실력자들, 그리고 종교적인 비밀 결사 조직들이 주도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의화단입니다. 의화단은 수호제의 무대인 양산박이 있는 산동성 서남부에서 시작된 단체로 무술을 기반으로 종교적인 색채까지 띠기 시작했고, 남아있던 백년교회 세력과 결합하면서 전국적인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예술의 대표제는 서구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옥황상제부터 손오공에 이르기까지 중국 전통문화에서 여러 숭배 대상을 찾아냈습니다. 황당하지만 내공이 높으면 총알도 피할 수 있고 하늘도 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1897년 산동성 서북부와 하북성 남부 일대로 무대를 옮기면서 세력을 키워나갔는데, 당시 주요 구성원들은 농민, 실직자, 수공업자, 그리고 항구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의효단이 지리적으로 먼 광동이나 사천 지방에서 활동했다면 큰 문제가 없었는데, 베이징 바로 아래 산동성 북부 지역을 본거지로 하고 있어서 청정부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수적인 강경파들은 의화단을 지지하는 쪽이었고, 서구열강과 협력, 개혁을 원했던 양무파들은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군을 장악하고 있던 원세계는 서구 열강에 비춰지는 자신의 이미지를 고려해서 의화단을 진압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자연재해와 가뭄으로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자 의화단원들은 뚜렷한 목적 없이 베이징과 텐진으로 모이기 시작했는데 대략 20만 명이 집결했다고 합니다. 베이징과 텐진으로 모여든 의화단원들, 농촌에서는 보지 못했던 서양인들과 기독교도들, 그리고 대도시의 교회들이 의화단원들의 애국 감정을 자극했고 부분적인 테러를 자행하면서 모든 외국 세력에게 중국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 외국 공사관 지역을 포위했습니다. 위협을 느낀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등은 청정부에 2달 내로 의화단 진압을 요구했고, 진압하지 못할 경우 연합군을 조직 직접 진압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당시 서태후는 의효단의 행동이 서구 열강과의 협상에 효과적인 도구라고 판단했고 적극적으로 저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서구 열강은 서태후가 배후라고 생각, 서태후가 물러날 것, 그리고 광서제가 복위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의화단의 무력 시위로 상황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서태후는 서구 열강에 선전 포고한 후 베이징 외국인 지역을 포위하면서 서구 열강은 텐진에서 24시간 이내에 떠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의화단을 베이징으로 불러들여 무력 시위를 사주했습니다. 베이징으로 들어온 의화단, 베이징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외국과 관계되는 모든 것을 보이는 대로 파괴했습니다. 외국인들과 기독교도가 주 공격 대상이었고, 심지어 외국 물건을 사용한다는 사소한 이유만으로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폭력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의화단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당시 베이징 외국인 지역에는 외국인 공사관 소속 외국인 473명, 군인 451명, 중국인 기독교도 3천여 명이 모여들었고 의화단과 청정부군의 공격을 막으며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긴박해지자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은 연합해서 청나라의 군대 파견을 결정했고,
추가로 일본, 이탈리아, 독일 등이 가담한 8국 연합군은 6월 17일 천진에 상륙, 그리고 큰 저항 없이 베이징으로 진격해 오자 당황한 서태후는 태도를 바꿔 청정부가 의여단을 진압하겠다고 했지만 8국 연합군은 서태후의 제안을 무시하고 베이징으로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8월 14일 베이징은 연합군에 함락당했고 도시는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의여단이 베이징을 점령했을 때와는 정반대로 8국 연합군은 3일간 의여단 색출을 명분으로 끔찍한 살인, 약탈, 강간 등의 범죄를 저행했는데 아쉽게도 희생자 대부분은 의여단과 전혀 관련 없는 민간인들이었습니다. 사태 수습이 급한 청나라 정부는 8국 연합과 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8국 연합은 의여단에 희생된 외국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배상할 것, 의여단의 처벌, 의여단과 관련된 관리들의 처벌 및 진압 등을 요구했고 청정부는 대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01년 9월 청나라는 8국 연합군과 베이징 의정서를 맺었습니다. 조약의 내용은 외세에 반대하는 관리들을 처형, 외세 배척운동에 대한 철저한 탄압, 청나라 포대를 철거하고 베이징의 공사관이나 교통의 요지에 외국 군사 주둔을 허용하며 배상금을 지불하라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베이징의 의정서를 보면 청나라는 이제 어느 한 나라의 식민지가 되지는 않았지만 제국주의 열강들에 의해 국권이 박탈된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신축조약이 체결된 이후 서태후와 광서제는 베이징으로 항공했고 서태후는 의여단을 공공의 적으로 선포 진압을 명령함으로써 명목상 의여단 운동은 종료되었습니다. 서양 귀신을 몰아내고 청조를 지키자는 구호로 시작된 의여단 운동. 의여단 운동의 실패로 지식층은 물론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으로 서구 문물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한편 청정부에 대한 회의와 실망감이 늘면서 한족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가 대두되면서 1911년 신해혁명이 일어나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